안녕하세요. 선부중학교 3학년 학생 여러분, 현교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승만 정권에 대해 공부할 시간입니다. 프린트는 56번 프린트고요. 교과서는 102에서 103쪽과 112쪽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무려 3시간에 걸쳐서 6.25 전쟁에 대해 공부했죠. 6.25 전쟁의 배경, 과정, 결과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어서 공부를 했고요. 그 중에서 특히 6.25 전쟁은 뭐가 가장 시험에 잘 나온다? 전쟁의 과정이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니까 지도와 자료랑 연결해서 그 전쟁의 진행 과정을 상세하게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한다. 특히 인천 상륙작전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걸 기점으로 전쟁의 전후관계, 인천 상륙작전 자체 이렇게 내용을 잘 기억을 하셔야 한다. 이야기를 했죠.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현대사를 지금 어떻게 달려오고 있었냐면은 광복과 통일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노력,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분단이 됐죠. 그죠? 그래서 분단되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과정, 그리고 6.25 전쟁,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어요. 이제 정말 남한과 북한은 이제 완전 갈라진 거야. 이제 정말 각자 마이웨이를 갈 일만 남았는데 우리는 현재 대한민국에 살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 정권이 아니라 남한 정권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막 김일성, 김정일 공부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남한 정권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요. 이제 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렇게 정권별로 공부하게 될 건데 여기선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이제 내용을 전개하셔야 되느냐,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게 될 거냐, 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렇게 3개의 정권을 일단 공부할 거예요. 여러분들 다만 각각의 정권을 공부할 때 현대사 정권은 꼭 정치와 경제로 나누어 보셔야 됩니다. 자, 뭐랑 나누어 보라고요? 정치와 경제. 잠깐 이거 좀 쓰고 시작할게 얘들아. 이 현대사 정권 뭐 이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우리가 이 세 정권을 공부하게 될 건데 이 세 정권을 공부할 때는 꼭 정치와 경제로 나누어 보셔야 합니다. 자, 정치는 어떤 측면으로 보셔야 되냐? 이 세 명의 공통점은 뭐 가치적 판단을 빼고요, 뭐 좋다 나쁘다 이런 그 선호도를 빼고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셋 다 장기 집권, 독재를 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이 세 명의 전직 대통령들이 독재를 하기 위해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독재를 위해 정확히 말하면 법을 바꾸었느냐 이거예요. 그들은 법을 어기지 않습니다. 법을 뭐하러 어겨? 법이 나의 독재를 막는다. 그걸 바꾸면 되거든. 룰을 바꾸면 돼. 그래서 독재를 위해 어떤 식으로 헌법을 뜯어 고쳤느냐 라는 거 볼 건데, 그러니까 그들이 독재를 위해 어떻게 헌법을 뜯어 고쳤느냐가 정치의 첫 번째 포인트고요. 여기에 맞서 우리나라 국민 대단합니다. 그냥 각각 독재하시나 보다 가만히 있지 않아. 왜 독재하지? 나라의 주인이 누군데? 우리 국민인데 민주주의 돌려다오. 독재 정권 물러가라. 민주주의 돌려다오. 해서 이런 독재랑 싸우기 위한 민주화 운동이 나옵니다. 뭐 4.19 혁명, 광주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항쟁 등등 독재 정권에 맞서는 민주화 운동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는 어떻게 그들이 독재를 위해 법을 뜯어 고쳤느냐, 그리고 그런 독재에 맞서서 우리가 어떻게 민주화 운동을 했느냐, 독재와의 싸움을 공부하는 게 정치입니다. 경제는 우리 경제는 정치가 독재와의 싸움이었다면 경제는 가난과의 싸움이었어요. 우리가 그 가난을 극복하고 어떻게 경제 개발에 성공했느냐, 그 경제 개발의 밝은 면 있죠. 각각의 정권들이 어떤 식의 경제 정책을 펼쳐서 어떤 식으로 이제 경제를 뭐 성장시켰느냐, 뭐 어떤 식으로 이제 경제 위기를 맞이했느냐라고 하는 건데, 최근에는 이 경제 개발의 밝은 면만 나오진 않아요. 경제 개발의 어두운 면.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뭐 요즘 중국이 우리의 기록을 깨긴 했지만 중국이 우리 기록을 깨기 전까지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짧은 시간 동안 가장 많은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였어요.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빠른 속도로 경제가 성장하다 보니까 그림자,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죠? 그 급속도로 이루어진 경제 개발 속에 가려진 그림자들, 경제 개발의 어두운 측면도 잘 나오고요. 또 경제 개발의 성과에 밝은 면만 나오진 않아. 얘들아, 우리나라 경제가 마냥 성장했던 게 아니야. 그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희생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지만 동시에 경제 정책이 실패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위기에 빠진 적도 많아요. 그런 경제 발전 과정에서 겪었던 위기들도 함께 나옵니다. 이렇게 각각의 정권을 독재와의 싸움, 가난과의 싸움 해서 정치와 경제 두 파트로 나눠 볼 거고, 이번 시간 우리는 뭘 공부할 거냐? 바로 이승만 정권에서 정치와 경제를 공부하게 될 겁니다. 특히 이번 시간에는 그 중에서도 일단 이승만 정권의 정치부터
공부하게 될 거예요. 항상 이렇게 딱 공부하기 전에 이번 시간 내가 어떤 내용을 공부하는구나, 어디에 중점을 둬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포인트를 꼭 잡으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현대사를 수업할 때 좀 부담되는 게 있어요. 제가 이 말을 좀 잘못하면 여러분 되게 오해해요. 쌤 되게 막 속된 말로 빨갱이에요? 쌤 보수의 꼴통이에요? 막 이러는데 여러분은 저는 여러분에게 객관적인 팩트, 사실을 전달하는 거고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이 스스로 내릴 줄 알아야 돼요. 전 양쪽 입장을 다 객관적으로 전달해 주려고 노력하지 제가 특정한 이념을 강조하는 수업을 하지 않습니다. 최대한 중립적 입장에서 그 양쪽 입장을 다 전달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판단은, 의견은 스스로 내는 게 의견이야. 남의 의견 따라가지 마세요. 알겠죠? 자, 봅시다. 이승만 정부의 정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승만 정부가 어떻게 성립하는가? 배운 내용을 조금 끌어와 볼게요, 여러분들. 미국이 우리 문제를 유엔에게 넘겼습니다. 유엔은 총회를 열었습니다. 뭘 결정했죠? 인구비례에 의한 남북한 총선거를 열어라 했는데 이거를 북한이 거부해서 유엔이 다시 한번 소총회를 열었죠? 이번에 뭐라 결정하죠? 하기 싫다는 애들 내비두고 선거가 가능한 지역, 남한에서만 총선거를 열어서 단독 선거를 열어서 단독 정부를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이러한 유엔의 결정 사항에 따라서 열렸던 우리나라 최초의 선거가 바로 뭐였죠? 네, 1948년 5월 10일 날 있었던 무슨 총선거? 바로 50 총선거였죠. 50 총선거. 이게 바로 여러분들, 야 얘들아, 이번 시간에는 색깔 펜 2개를 준비하세요. 파란 펜, 빨간 펜. 알겠죠? 이제 제가 이제 2개의 선거를 동시에 배워야 돼. 선거의 종류가 2개 있다 그랬죠.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거, 대통령을 뽑는 대선거, 2가지가 있다 그랬죠. 이승만 정권은 이 총선과 대선을 구분해서 내용을 전개해 안 헷갈리거든. 내가 이제부터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은 파란색으로 표시할 거고 대통령을 뽑는 대선은 노란색으로 표시할 거야. 여러분도 색깔펜을 통해서 구분해서 필기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자, 일단 지금 유엔의 소총회 결정 사항에 따라 선거 가능한 지역 남한에서만 총선거를 열어라 해서 결국 48년 5월 10일 날 50 총선거가 열리죠. 이게 바로 첫 번째 1대 총선입니다. 여러분들 남한만의 단독 선거였고요. 총선관위가 누구를 뽑는 거야? 국회의원을 뽑는 거였죠. 최초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의 원칙이 지켜졌었죠. 이때 뽑혔던 국회의원들은 여러분 임기가 몇 년이었죠? 원래 얘들아 국회의원의 임기가 몇 년이야? 원래는 임기가 4년이에요. 근데 이때 이 50 총선거 1대 총선으로 뽑힌 국회의원들만 유일하게 임기가 몇 년이었냐? 바로 2년이었죠. 왜 얘들만 2년이었죠? 얘들은 뽑은 이유가 뭐야? 이제 이 나라에 뭐가 필요하다? 법이 필요하다. 너희들의 임무는 뭐다? 뭘 만들어라는 거? 법. 그 중에서도 무슨 법? 헌법을 만들어라. 해서 이때 뽑았던 국회의원들이 뭐라 불렀죠? 헌법을 만들기 위한 의원이라 그래서 재헌의원이라 불렀죠. 그래서 얘들의 임무는 법을 만드는 거니까 임기가 몇 년이라? 2년이다 라고 했던 거야. 법을 만들어라는 특수한 임무를 띠고 있어서 임기가 얘들만 2년입니다. 자, 그래서 얘들이 여러분들 법을 만들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인 헌법이에요. 이후로 많이 바뀝니다. 이제 법이 많이 난도질 당해요. 자, 이 재헌헌법 간단히 보면은 뭐라고 하죠? 나라의 주인은 누구다? 국민이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니까 나라의 대표를 누가 뽑을 수 있어야 한다? 국민이 투표를 통해 뽑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거 우리가 뭐라 그래요? 공화정이라고 그러죠. 국민의 손으로 대표를 뽑는 시스템. 왕이 아니라는 거. 민주주의 공화정. 그리고 권력은 3개로 쪼갠다. 입법, 행정, 사법 3개로 쪼갠다. 그리고 이 나라의 정통성은 어디 있다? 3.1운동과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 결과 건설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라고 헌법 전문에 나와 있다라고 했었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때도 뭘 약속했어요? 헌법에서 2가지 약속했다고 했죠. 기억나죠, 여러분들? 누굴 처리하겠다? 친일파를 처리하겠다. 그리고 농민들에게 뭘 주겠다? 땅을 주겠다. 이 2가지를 여러분들 약속을 했다라는 거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근데 이때 대한민국 초대 헌법에서는 재헌헌법에서는 대통령을 누가 뽑게 했을까? 지금 대한민국은 대통령을 누가 뽑죠? 국민이 뽑죠. 근데 이때는 국민이 대통령을 뽑는 대통령 직선제가 아니었죠. 대통령을 누가 뽑았죠? 네, 국회의원이 뽑았죠. 그죠? 국민들은 나라의 주인으로서 투표를 통해 국회의원을 뽑아.
이 국회의원, 나라의 주인인 국민에게 선택된 국민의 대표 국회의원, 이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신해서 누굴 뽑는 거야? 대통령을 뽑는 간선제였죠. 이때 여러분, 우리나라는 첫 번째 때 이 초대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을 국회가 뽑는 대통령 간선제였어요. 그죠? 국회에서 뽑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때 대통령의 임기는 몇 년? 오늘날은 5년이지만 이때는 4년이었어. 그러니까 이때는 국회의원도 4년, 대통령도 4년, 임기가 똑같아. 근데 오늘날은 저기 한 번밖에 못하지만 이때는 몇 번까지 가능? 대통령 2번까지 가능. 중임까지 가능했다. 라고 해서 이러한 헌법 아래 첫 번째 대선이 바로 열립니다. 48년에. 이게 바로 몇 대 대선? 1대 대선이야. 그러니까 1대 총선으로 국회의원 뽑고 그 국회의원들이 헌법을 만들고 대통령 간선제라는 시스템을 딱 만들고 바로 이 대통령 간선제 하에서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1대 대선이 열린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 알고 있죠? 1대 대선, 대통령 간선제, 대통령 누가 뽑는다? 국회의원이 뽑는다. 즉 이러한 대통령 간선제에서는 대통령이 될 거면 누구의 지지를 받아야 돼요? 국회의 지지를 받아야 되죠. 근데 이 50총선거로 뽑힌 이 대한민국 초대 국회는 누구를 따르는 사람들이 대부분 당선됐죠? 네, 이승만 계열. 왜? 그 당시에 단독 선거에 반대하던 김구랑 김규식을 포함한 남북협상파, 중도파들은 이 50총선거에 입후보하지 않았다 그랬죠? 그래서 이승만을 따르는 사람들이 대거 당선됐고, 당연히 이승만을 따르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의 대부분이라면 당연히 이런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뽑으면 누굴 뽑아줘? 당연히 그들이 따르는 이승만을 뽑아주겠죠. 그래서 1대 대선으로 누가 당선돼요? 대통령 이승만이 당선된다 라고 하는 거였죠, 여러분들. 자, 이래서 여러분들 딱 같이 이제 58년에 시작하는데 내가 왜 대선이랑 총선을 구분하려고 했냐면은 둘 다 국회의원이건 대통령이건 임기는 똑같지만 이때만 특이하게 재헌의원이라는 이 말에 임기가 2년이었잖아. 그래서 이 다음 총선이 언제 열릴까? 그래, 임기가 2년이라고. 48년에 1대 국회의원을 뽑았는데 임기가 2년이라고. 그 다음 선거 언제 열려요? 48 더하기 2는 50년 열리죠. 근데 이 다음 2대 대선은 언제 열려? 48년에 당선되는데 임기가 4년이잖아. 그럼 언제 열려요? 48 더하기 4는 52. 이래서 엇갈리는 거야. 이래서 여러분 제가 색깔펜을 표시한 겁니다. 자, 볼게요. 자, 48년에 1대 총선이 열렸고 이때 국회의원들은 재헌의원, 헌법을 만들라는 재헌의원이어서 임기가 몇 년? 2년. 그러니까 그 다음 2대 총선은 언제 열려요? 48 더하기 2, 바로 50년. 이 50년에 2대 총선이 열립니다. 자, 근데 이 2대 총선은 여러분들 날짜로 따지면은 조금 지역적이지만 5월 30일이었어. 왜 내가 날짜를 적어줬을까? 1950년이 여러분 어떤 해예요? 무슨 전쟁이 터진 해죠? 그래, 6.25. 우리 저걸 4시간 동안 배웠잖아, 얘들아. 1950년 6월 25일 날 6.25 터지잖아. 그 6.25 전쟁이 터지기 한 달 전에 2대 국회의원을 뽑는 2대 총선이 열렸거든. 근데 이때는 이승만을 지지하던 세력들이 이기지 못합니다. 2대 총선에서는 이승만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대거 떨어집니다. 왜 떨어지냐? 상황이 변했어. 1대 총선까지만 해도 단독 선거와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하면서 참여하지 않았던 김구랑 김규식을 따르던 남북협상파 중도파들이 2대 총선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정치판에 뛰어들어. 이제 더 이상 이 단독 선거, 단독 정부는 거스를 수 없구나. 언제까지 선거에 참여 안 할 수는 없다. 이제부터 우리도 본격적으로 정치판에 뛰어들자. 이래서 2대 총선 때부터는 그 남북협상파, 김구랑 김규식을 따르던 중도파, 남북협상파들이 대거 정치판에 껴들어서 이제 딱 싸운 거야. 그 결과 이승만을 지지하던 세력들이 대거 탈락하게 됩니다. 이때 얼마나 심했냐면은 국회의원 자리 중에서 이승만을 따르는 사람들은 30석밖에 차지하지 못해. 근데 반 이승만 계열은 무려 126석을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이승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126명, 이승만을 따르는 사람이 30명이야. 이거 4배 차이가 나는 거죠. 압도적인 차이가 난 거야. 자, 이렇게 되면은 난리가 난 거죠. 왜? 당시 대통령은 임기 4년에 중임이 가능하잖아. 근데 대통령 누가 뽑아? 국회의원이 뽑아. 근데 국회의원이 지금 이승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4배야. 이런 상황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승만은 대통령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어, 얘들아. 이승만이 난리가 나는 거지. 뭐야? 대통령 못하겠는데? 했는데 뭐가 터진 거예요? 갑자기 뻥 하고
6.25 전쟁이 터진 거죠, 여러분들. 자, 6.25 전쟁이 터지고 이제 막 그 피난가고 하잖아. 그때 이승만은 여러분 그 전쟁 중이죠. 근데 전쟁 중이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이었어.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왜 졌을까? 왜 나를 따르면 졌을까? 하니까 이승만이 생각한 거야. 무언가 나를 따르는 사람들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관리할 정당이 없었구나. 실제 이승만을 따르는 사람들은 정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나를 따르는 사람들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관리할 정당이 필요하다. 그래서 자유당을 창당합니다. 나는 자유당 그런 게 아니라 정당 이름이에요, 여러분들. 자유당을 창당합니다. 이거 이제 이승만을 따르는 사람들을 뭐 하는 거야? 이승만 지지 세력을 결집한 거예요. 전쟁 중에 이제 당을 창당한 겁니다. 지금 전쟁 중이에요. 51년에. 자유당을 창당을 해서 이제 이승만을 따르는 사람들을 하나의 정치 세력으로 모으게 됩니다. 하지만 이건 뭐 이제 이건 이미 솔직히 말하면 소잃고 외양간 고친 거잖아요. 결국 돌아옵니다. 48년에 1대 대선이 끝났죠. 임기 몇 년? 4년. 그러면 그 다음 2대 대선은 언제 열리죠? 48 더하기 4는 52. 이때 이제 2대 대선이 열려야 돼. 근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니까 현재의 헌법 시스템,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뽑는 대통령 간선제라고 하는 이 체제 아래서는 지금 이승만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어, 없어? 없지. 아무리 뒤늦게 자유당을 창당해서 지지 세력을 모았다고 해도 현재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건 누구야? 반 이승만 계열이란 말이야. 얘네한테 대통령 선거를 맡겼다가는 절대 당선될 수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승만은 기가 막힌 짓을 벌입니다. 당시 여러분 전쟁 중이죠. 여자 전쟁 중이라는 게 명심해. 1950년부터 53년까지 전쟁 중이에요. 근데 전쟁 중에 여러분들 수도가 어디였냐? 부산이었어요. 서울은 왜? 봤잖아. 서울이 얼마나 주인이 자주 바뀌어야 되나. 전쟁의 최전방이라서 주인이 바뀌고 바뀐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불안한 걸 수도로 삼을 수 없으니까 전쟁 중에는 서울이 아니라 가장 안전한 최후방 지역인 부산, 그 부산을 임시 수도로 삼아서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은 그 부산에서 나라를 이끌어갔어요. 그 부산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뭐라고 적었죠? 부산 정치 파동. 부산 가보셨나요, 여러분들? 저도 태어난 곳은 부산이에요. 사투리 안 쓰죠? 부산 남자 안 같죠? 도시 남자 같지 않나요? 하지만 저는 놀랍게도 부산 남자예요. 어릴 때 부산에 살아가지고 그때만 해도 막 형님아 이러고 막 사투리 쓰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게 없죠. 근데 이 부산 정치 파동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엔 국회의원분들이 출근할 때 뭐 타고 출근합니까? 다들 삐까번쩍한 차 타고 출근하시잖아. 근데 이때만 해도 우리나라에 그런 게 어디 있어. 너무 가난하단 말이야.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출근할 때 여러분들 통학버스 있죠. 통근버스 타고 국회로 출근했어. 근데 이거 정말 싫어해요. 이제 국회의원들이 새벽에 출근하려고 통근버스에 몸을 실었어. 버스 타고 이제 출근해야지 이러는데 버스가 우웅 하고 출근하다가 봐봐 얘들아. 이게 이거 봐. 이게 국회의원들이 탄 버스예요. 버스가 우웅 가고 있는데 갑자기 버스가 딱 멈추더니 갑자기 버스가 덜컹 하더니 버스가 공중으로 붕 떠오르는 거야. 보니까 진짜 인형 뽑기 하듯이 크레인이 위에서 이 국회의원들이 출근하는 버스를 뻥 잡아가지고 푹 끌어올린 거야. 인형 뽑기 하듯이. 그 덜렁덜렁덜렁덜렁 하고 끌고 가더니 외딴 포구에 이 국회의원이 딴 버스를 통 내려오는 거야. 진짜 인형 뽑기 하듯이 이런 거야. 인형 뽑기 하듯이 국회의원들이 딴 버스가 출근하는데 그걸 크레인이 펑 잡아가지고 바닷가로 데려가서 땅 떨군 거야. 딱 내려오자마자 난리가 났죠. 국회의원들이 이게 뭐야 하고 막 버스 내리니까 진짜 그 막 착하게 살자 막 이런 문신한 어깨 무서운 형들이 방망이씩 대고 야 다 내려 새끼들아 1년 정도로 서 이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뭐라 그래. 야 이들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이 나라 국회의원이야 이러니까 국회의원이고 나발이고 새끼들하고 그대로 이 깡패 어깨 형들이 국회의원들이 막 폭행을 하는 거야. 그렇게 한 몇 시간 동안 몽둥이 뛴져주면 이제 어떻게 돼요? 없던 애들이 생기죠. 형님 제가 말이 심했습니다. 국회의원들 다 엎드려 뻗쳐 시켜놓고서 이제 말하는 거야. 야 새끼들아 니들 임마 이제 국회로 출근하면은 각하께서 이 나라를 이끄시는 우리 각하께서 중요한 얘기를 하실 건데 그 얘기하는 거에 반대하는 새끼들은 집에 퇴근 못한다. 다시 여기 와서 그때는 몽둥이가 아니라 해 떠버릴 거야. 바닷가에 다 담궈버린다. 협박을 딱 한 거예요. 완전 장난 아니죠 여러분들. 이게 정말 실화예요 여러분들. 이게 뭐 신세계나 영화 그런 데 나오는 게 아니야. 정말 실화예요 여러분들. 국회의원들을 깡패들이 납치해가지고 몽둥이 찜질해가지고 국회로 보낸 거야. 국회의원들이 눈탱이 밤탱이 내가지고 막 울면서 이제 국회로 출근하니까 누가 있어? 이승만이 딱 있는 거예요. 그게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이 나라가 전쟁 중에 위기지 않습니까? 이런 전쟁 중에는 단결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법을 바꿔야 합니다. 라고 대통령이 말을 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 첫 번째로 법이 바뀌었던 1차 개헌이에요. 법을 바꾸자라고 이승만이 얘기한 거야. 이걸 다른 말로는 또 뭐라 그러냐면 발췌 개헌이라 그래요. 같은 말이야. 1차 개헌, 발췌 개헌 같은 말입니다. 발췌 개헌은 뭔 말이냐면 우리가 어디에서 뭐 발췌했다라고 그러잖아. 전세개헌법에서 좋은 부분만 발췌해서 개헌했다 이거예요. 그럼 이 좋은 내용이 뭐냐? 이승만 말합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대통령 간선제로는 나라가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어떻게 한다? 대통령을 국민들이 직접 뽑는 직선제로 바꿔야 한다. 그러니까 현재 헌법에서는 대통령을 국회가 뽑는 대통령 간선제인데 이걸 이제 뭐 어떻게 하자는 거야? 국회가 아니라 대통령을 국민들이 직접 뽑는 대통령 직선제로 바꾸자라고 하는 게 1차 개헌이에요. 그러니까 국회가 뽑는 간선제에서 국민들이 뽑는 대통령 직선제로 법을 바꾸자라고 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뽑는. 이해가 얘들아? 그러니까 기존의 국회가 뽑는 간선제를 국민이 뽑는 직선제로 바꾸자는 게 1차 개헌이에요. 자, 이승만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죠? 지금 상황에서 반이승만 계열이 126석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국회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에게 선거를 맡겼다가는 본인이 당선자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투표를 맡겨야 가능성이 있다 본 거야. 그러면 이렇게 물을 수 있죠. 쌤, 그럼 이승만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투표권을 주면은 국민들에게는 선택받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왜 있었냐? 전쟁 중이잖아요. 전쟁 중에 여러분 국민들은 굉장히 불안해요. 전쟁 중에는 지도자를 함부로 바꾸려고 하지 않아. 그 실제로 이승만이 헌거하는 걸 때도 이 전쟁 중에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단일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내가 전쟁을 승리를 이끌어줄 테니까 날 믿고 뽑아주십시오. 이래가지고 당시 국민들이 전쟁 중이니까 당연히 지도자를 바꾸는 모험을 하고 싶지 않아 해. 그래서 이 바뀐 헌법으로 대통령 직선제 아래서 2대 대선이 열립니다. 당연히 누가 대통령이 돼요? 네, 이승만이 당선됩니다. 자, 지금 이승만은 몇 번째 대통령이 된 거죠? 첫 번째 대통령에서 이제 두 번째 대통령이 됐죠. 자, 우리 헌법상 대통령은 몇 번까지 가능하죠? 네, 임기 4년의 중임이죠. 그죠? 중임. 2번까지 가능하다고. 근데 지금 이승만은 몇 번째 대통령이 된 거야? 두 번째 대통령이 된 거죠. 그죠? 그럼 이제 이거 끝나면 끝이야. 그러니까 이미 대통령 할 수 있는 횟수를 다 채웠죠. 2번 다 했죠? 자, 여기서 이제 끝날까요? 여기서 끝날 리가 없죠, 여러분들. 이승만의 모토는 이거야. I'm still hungry. 난 배고프다. 난 계속 하고 싶다 이거예요. 인간이 없으면 끝이 없어요. 자, 아무튼 자 이때 다시 돌아와서 2대 총선이 50년 열렸죠. 국회의원 임기 몇 년이라고? 그래 4년이라고. 이때만 유일하게 재원의원이어서 임기가 2년이었던 거지. 그 이후부터는 다시 정상적으로 몇 년? 4년으로 돌아가. 자, 그래서 2대 총선. 그 다음 3대 총선 언제 열릴까? 임기 4년이니까 50 더하기 4는 54죠. 그래서 54년에 이제 세 번째 총선이 열립니다. 3대 총선이 열려요. 자, 여기선 여러분들 이승만이 드디어 보람을 느껴. 그전에는 이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단일한 그 집단 아래 묶어놓지 않아서 졌다 생각해가지고 선거에 진 다음에 이 자유당을 창당했잖아요. 이번 3대 총선에서는 그 자유당이 이깁니다. 자유당이 이제 승리를 거두어요.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이승만을 따르는 세력들이 국회에 다수를 장악을 한 거야. 이 상황에서 이승만은 다시 한번 법을 바꿉니다. 이제 몇 번째 개헌이야? 그치, 그 전에 한번 1차 개헌했고 이제 몇 번째 개헌이요? 2차 개헌이죠. 자, 여기서 이승만은 또 무슨 얘기를 할까? 쌤, 대통령 간선제 직선제로 바꿔서 대통령 두 번째 해먹었잖아. 근데 뭘 또 법을 바꿔요? 뭘 할 것 같아? I'm still hungry. 뭐 하는 거야? 난 중임보다 더 하고 싶어. 대통령 제한 횟수 늘려줘 이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그전처럼 또 깡패를 동원할 수 없잖아. 이젠 깡패 동원할 필요 없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겼잖아. 이걸 믿고서 이 자기를 따르는 자유당을 동원해서 다시 한번 법 바꿉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4.4 5.2 개헌이라고 그래요. 후보 죄송해요. 제가 이제 왜 웃는지는 여러분 나중에 아시게 될 거예요. 이 4.4 5.2이 뭐냐면 여러분들 그 수학에서 반올림이라는 거 알죠? 여러분, 반올림. 예전에 제가 어릴 때 반올림이라는 드라마가 한 번 했었는데 인기 되게 많았는데 뭐 이렇게 하면 또 모르죠. 아무튼 여러분들 4.4 5.2이 뭐냐면 수학으로 치면 반올림이야. 반올림의 개념이 뭐죠, 여러분들? 5 이상은 올리고 그 5 아래는 떨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봐봐. 94가 있어. 이걸 반올림을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1의 자리를 기준으로 5보다 아래에 있으니까 반올림하게 되면 90이고 96. 이걸 반올림하면 어떻게 돼? 1의 자리가 5보다 크니까 100이 되고 이런 식의 반올림이죠. 그거야. 4, 4, 5, 2이 그거예요. 4부터는 4. 그러니까 숫자 4부터 그 아래까지는 다 4. 죽여버리고 없애고 5 이상부터는 올린다. 이게 반올림이잖아. 숫자 4 아래는 없애버리고 5 이상은 올린다. 4, 4, 5, 2. 반올림이라는 뜻이거든요. 선생님, 근데 지금 수학 시간 아닌데 뭔 반올림을 한자로 풀이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설명해 드릴게요. 2차 개헌에서 이승만과 그를 따르는 자유당이 법을 바꾸자고 내놓은 안건은 딱 하나야. 대통령 더하게 해줘. 근데 더 좀 이기적인 거네. 난 특별하니까. 난 이 나라의 첫 번째 first 대통령이니까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만. 초대 대통령에 하나요. 뭘 철폐해라? 중임 제한을 철폐해라. 그러니까 원래 대통령은 2번밖에 못하는 게 맞아. 그게 맞는데 나는 좀 특별하니까. 나는 이 나라의 first 대통령이니까, 첫 번째 대통령이니까 나에 한해서만 중임 제한을 철폐해달라요. 그러니까 나에 한해서만큼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횟수 제한을 없애달라는 거예요. 나에 한해서만. 나만. 이걸 가지고 안건을 낸 거야. 이걸 토대로 법을 바꾸자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자, 법을 만드는 것도 국회의원이지만 그 만들어진 법을 바꾸는 것도 국회의원의 몫이거든. 근데 법을 바꾸려면 얘들아, 국회의원 전체에 얼마가 동의해야 되냐면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야 돼요. 자, 그럼 봐봐. 내가 지금 적는 거 좀 보세요. 이거 안 적어도 돼요. 당시 국회의원이 몇 명이었냐? 203명이었어요, 얘들아. 법을 바꾸려면 전체 국회의원에 얼마가 동의해야 한다고?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야만 바꿀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바꾸자는 거잖아. 원래 우리 헌법이 뭐야? 대통령은 4년 임기의 중임이다. 2번밖에 못한다. 근데 지금 자유당이랑 이승만이 들고 나온 건 뭐야?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만 중임 제한 철폐해줘 라는 걸로 개헌에다가 요구했죠. 표결에 들어간 거야. 국회의원들의 표결에 들어갑니다.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지만 이걸로 거의 바뀌는 거야. 근데 자, 3분의 2면 얼마예요? 이거 계산해봤더니 135.3333하고 계속 떨어지더라고. 자, 그러면 3분의 2 이상이라 그러면 몇 명이 동의해야 되죠? 135.333이잖아. 0.3명이 있어요, 우리? 없어. 0.3명이 뭐야? 8 하나 자르면 0.3인가? 이거 자르면 0.2고, 이거 자르면 0.7이고 이래요? 아니잖아. 0.3명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135.333 이상이니까 몇 명이어야 돼? 그래, 형식적으로 얘들아, 136명이 돼야지, 그지? 그래야 135.333 이상인 거잖아. 그래서 136명이 동의해야 이게 통과되는 건데, 진짜 드라마틱하게 투표함을 딱 까보니까 몇 표 나왔게? 135명이 찬성한 거야. 몇 표가 모자라죠? 한 표가 모자란 거예요, 한 표가. 이게 진짜 실화예요. 드라마 같지만 정말 실화입니다. 사람은 자연수잖아. 근데 얘들아, 그러니까 봐봐. 이렇게 된 거야. 이래서 한 표가 모자란 거예요. 야, 차라리 애초에 한 120표 나왔으면, 한 100표 나왔으면은, 에이씨, 안 되나 보다 할 텐데, 너무 아깝지 않아? 딱 한 표 모자라 반대인 거잖아. 그래서 이승만이 막 잠이 안 오는 거야. 아씨, 괜히 체면 차린다고 투표 맡겼네. 아씨, 깡패동원 할거. 이러고 이제 이러고 있는데, 이때 구원자가 등장합니다. 우리나라 최고 대학이 어디죠? 서울대학교. 그 서울대학교의 수학과 교수가 딱 등장하는 거야. 각하! 제가 누굽니까? 저 서울대 교수입니다. 그것도 수학과 교수입니다. 근데 수학적으로 봤을 때 이건 잘못된 겁니다. 사람은 자연수입니다. 그래, 그건 맞지? 그럼 보십시오. 135.333 그 이상을 왜 136명이라고 보십니까? 이거는 반올림의 원칙을 적용해야 됩니다. 반올림을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 반올림이 뭐죠? 4부터는 없애버리고 5 이상을 올리는 거죠. 근데 지금 135.333이잖아. 이걸 반올림하면 어떻게 돼요? 333은 4보다 아래니까 4 없애야지. 뭐가 되는 거야? 그래, 136명이 아니라 반올림을 적용하면 135명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반올림을 적용하면은 135명 이상만 되면은 이건 통과라 이거예요. 즉, 지금 몇 표 나왔어? 135표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통과다 이거예요. 135.33, 그러니까 136명이 아니라 135명만 나와도 통과되는 거다 이거지. 이게 바로 전설의 445입견이야. 반올림의 원칙을 적용하면은 136명이 동의하는 게 아니라 135명만 동의하면 통과되는 것이다. 와.
서울대를 만났을 때 금기어 중에 그 몇 개가 있거든? 경성제국대학 445. 이거 서울대다는데 금기어야. 서울대 최고의 흑역사야. 이게 말이 되냐, 얘들아? 말도 안 되는 개소리야, 얘들아. 근데 이딴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서울대 교수가 한 거예요, 소아과가. 그게 몰랐을까? 알지. 근데 정권에 이제 여합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한 거야. 이승만이 박수를 칩니다. 역시 지성이는 달라. 역시 이 나라 최고의 대학 교수야. 이래가지고 다음날 딱 국회 출근해서 얘기한 거야. 서울대 대학과 서울대 수학과 교수 말했다. 반올림 4,4,5입의 원칙을 적용하면 136표가 아니라 135표만 나와도 통과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135표 나왔으니까 이 4,4,5입 기원, 2차 기원은 통과다. 땅땅땅. 통과됐어요. 실화. 리얼. 진짜 우리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얘들아 개콘이 폐지되는 거야. 아무튼 얘들아 봐봐. 근데 자석도 놀랐어요. 제 말에. 깜짝 놀라서 떨어졌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그래도 얘들아 이거는 봐봐. 이건 최소한 이런 거다. 나 대통령 선거에 나오는 횟수 제한은 풀어줘. 그러니까 게임에 나올 수 있는 횟수 제한을 풀어줘. 이 말은 얘들아 최소한 게임의 링에 올라가서는 룰대로 붙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게임의 그 링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횟수 제한만 없애주면은 내가 올라가서 그냥 지면은 포기할게. 대신에 이 대선에 게임에 도전할 수 있는 권리만 무제한으로 줘. 이거야. 그러니까 당선 안 되면 그만두겠다는 거야. 최소한 링 위에 올라가면 룰대로 싸우겠다는 거거든. 근데 나중에 하면은 이 룰 자체 올라가서 국민에게 선택을 받겠다 이거잖아. 얘들은 나오는 횟수만 제한만 없애줘. 링 위에 올라가서 국민의 선택을 받는 건 내가 알아서 할게. 선택 안 받으면 그만둘게 이거거든. 근데 나중에는 이 룰 자체를 폐지하는 사람이 나와. 뭐하러 선거를 해? 뭐하러 국민의 선택을 받아? 안 하면 그만이지 하고 룰을 바꾸시는 분이 나와요. 그분이 누구냐면은 전직 대통령 박근혜의 아버지입니다. 나중에 나와요, 여러분들. 아무튼 일단 이 4,4,5입 개헌으로 이제 이승만은 중임 제한이 사라졌죠. 이제 3대 대선에 뭐 할 수 있죠? 후보로 나올 수가 있게 된 거죠, 여러분들. 자, 3대 대선 언제 열려요? 2대 대선이 52년에 열렸지. 대통령 임기 몇 년? 4년. 52 더하기 4는 56. 분필이 부러졌어요. 너무 흥분했나봐요. 자, 56년에 3대 대선이 열립니다. 자, 3대 대선. 자, 이승만을 지지하는 정당 이름이 뭐죠? 자유당이죠, 자유당. 자유당, 나는 자유당, 프리덤. 자유당. 그리고, 이 자유당에서 이제 대통령 후보로 누가 나와? 그지? 이 이직거리는 당연히 이승만이 나와야지. 대통령 이승만. 그리고 부통령 후보는 누구였냐? 그 당시 우리나라는 대통령, 부통령 다 있다 그랬죠, 미국처럼. 부통령 후보로 누가 나왔냐? 이기붕이 나왔어요. 기붕. 이름 좀 잘 짓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애들 얼마나 놀랐을까요? 야, 기붕 좋냐? 난 기붕 안 좋은데 기붕 좋아 안 좋아 이런 거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러분들. 자, 제가 여러분 수업 시간에 말했죠? 저랑 이제 초등학교 때 같은 반 친구 중에 여학생 중에 성이 안 쉬고 이름이 다다인 여학생이 있었다고. 안 닫아. 그 애들이랑 되게 많이 놀렸어요. 야, 문 닫아! 안 닫아! 안 닫아가 문 안 닫았다! 이러고 막 놀리다가 담임선생님한테 엄청 혼났어요. 이런 거 가지고 놀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아무튼 일단 자유당에서는 대통령 후보 이승만, 부통령 후보는 기붕이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는 이기붕이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경쟁자. 여기 경쟁자는 민주당. 당시 이제 이승만을 반대하던 사람들이 만든 정당입니다. 야당이죠. 민주당에서는 대통령 후보로 누가 나오냐. 여기도 이름이 범상찮아. 후보는 이름 특이한 사람만 냈나 싶어요. 신익희. 난 너가 그런 짓을 할 거라는 걸 익히 알고 있었단 말이다. 그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신과 함께 염라다는 데가 있잖아. 익히 알고 있었단 말이다. 그런 거. 신익희. 이미 알고 있었다. 신익희. 그리고 부통령 후보는 장면이에요. 장면. 그래가지고 참 기붕 익히 장면. 나는 기분이 안 좋아서 짜장면이 먹을 거라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었다. 저는 그렇게 공부했던 것 같아요. 막 이름이 특이해서 웃으라고 한 얘기고요. 자, 어쨌건 이렇게 자유당에서는 이승만, 이기붕, 민주당에서는 신익희와 장면이 각각 대통령, 부통령 후보로 나와서 3대 대선 격돌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때 대한민국 역사상 그 선거 구호가 있죠. 그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나왔을 때 내걸었던 구호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나라다운 나라, 이런 이제 말을 했어요. 뭐 과정을 공정하고 막 이런 얘기 했었잖아. 그게 선거 슬로건이야. 내가 이런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네. 근데 이 선거 슬로건이 되게 중요해. 사람들에게 정말 강렬한 임팩트를 줘야 되거든. 대한민국 선거 역사상 앞으로도 이걸 뛰어넘는 선거 그 슬로건은 없을 거예요. 온 국민의 마음에 쏙 들어온 선거 슬로건을 민주당이 내세웁니다. 바로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대로는 못 살겠다. 이게 말이 되냐? 이대로는 정말 못 살겠다. 갈아보자.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게 정말 돌풍을 일으켜요. 이게 사람들이 그래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러고 막 나선 거야. 민주당의 인기가 어마어마했어. 신익희가 이제 대통령 후보 딱 연설하면은 사람들이 진짜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그래. 뒤늦게 자유당이 이거 씨 기껏 법까지 바꿔가지고 세 번째 게임을 두드렸는데 이대로 안 되겠는데 싶어서 뒤늦게 못 살겠다 갈아보자를 막아보겠다고 선거 구호를 냈는데 좀 구차해요. 뭐라냐면은 갈아봤자 소용없다. 갈아봤자 소용없다. 구관이 명관이다. 근데 너무 구차하지 않아? 그래가지고 별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돌아가는데 이거 누가 봐도 신익희가 이기는 싸움이었거든. 근데 정말 거짓말처럼 그 선거 직전에 신익희 후보가 심장마비로 사망합니다. 이거 오해 안 해. 암살됐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심장마비로 사망하고 이건 뭐 선생님 이승만이 암살한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심장마비로 사망합니다. 자, 뭐 어떡해. 경쟁자가 없잖아. 여러분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 설명을 깜빡할 뻔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면 여러분은 이제 뭐 박근혜, 문재인 뭐 이런 식으로 그 거대 후보만 기억하시지만 실제로 대통령 후보 엄청 많은 거 알죠? 가끔 보면은 뭐야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었나 싶은 사람도 후보로 나오잖아. 뭐 허경영이라든가 이런 뭐야 이런 사람도 후보가 있었나 하는 사람도 나오죠. 그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건 이 두 후보지만 대통령 후보로 나온 건 이들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후보가 있어요. 그 후보가 누구냐? 바로 정당은 없어. 무소속. 그의 이름은 조봉암입니다. 자, 아까 제가 허경영 얘기했지만 여러분 조봉암은 허경영 같은 그런 듣보가 아니에요. 엄청 유명하신 분이야. 조봉암이 누구냐면 여러분들 농지개혁 기억나십니까? 경자 유전의 원칙에 따라 유상 매입과 유상 분배를 통해 3정부 이상의 토지를 국가가 매입해서 토지 소유의 상한선을 설정하고 3정부 이상의 토지를 국가가 매입해서 농민들에게 생명의 150%를 5년간 분할 상환하게 해주어서 식민지 지주제를 철폐하고 농민 중심의 토지 소유를 실현했던 그 6.25 때 남한의 공산화를 저지했던 그 빛나는 개혁, 농지개혁 있죠? 그걸 실제로 이끈 게 이분이에요. 조봉암. 이분은 이승만 정권 초기에 농림부 장관이었어. 이승만과 함께했던 파트너였어. 근데 왜 이승만을 꺾겠다고 나왔느냐? 그 이후에 이승만이 보여준 행보가 있잖아. 이런 법을 바꾸면서 독재를 하려는 움직임을 보고 조봉암이 당신과는 일할 수 없다. 이래서 농림부 장관 사퇴하고 나온 다음에 이승만을 꺾어보겠다고 무소속 후보로 나온 거야. 그래도 아직까지는 아무래도 내 힘이 좀 밀리긴 하죠. 그래서 어쨌건 이승만의 가장 큰 경쟁자인 신익희가 심장마비로 사망했어. 꺾을 수가 없지. 근데 결과가 놀라운 게 사람들은 이승만이 당연히 압도적으로 이길 걸 예상했지만 정작 투표함을 까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냐. 여러분 신익희는 죽었죠. 신익희에게는 그러니까 신익희를 후보에서 찍어봤자 의미가 있어 없어? 없잖아. 이미 죽어버린 사람이니까. 근데 신익희에게만 250만 표가 나왔어. 이게 얼마나 많은 거냐면 이승만에게 나온 표가 500만 표예요. 그러니까 이미 죽어버린 사람에게 250만, 이승만이 500만 표인데 그 절반이 여기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승만을 뽑기는 죽어도 싫다 해서 무효표가 될 걸 알면서도 신익희에 대한 추모표인 거예요. 250만 표가 나옵니다. 거기다가 무소속이었던 조봉암, 역사적으로는 유명하신 분이지만 당시 대중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조봉암이었지만 이 조봉암에게 몇 표가 나왔냐? 220만 표가 나왔어. 그러니까 봐봐. 둘이 합치면 얼마예요? 470만 표야. 그러니까 만약에 신익희가 살아있어서 정상적인 선거가 됐다면은 실제로 조봉암이 220만 표를 얻은 거는 조봉암에 대한 인기라기보다는 아직까지 유명한 사람은 아니었으니까 신익희, 이 사람, 이승만을 찍기는 싫으니까 신익희에게 추모표를 던지거나 아니면 이승만 뽑느니 조봉암 뽑겠다 이래가지고 온 거야. 그러니까 사실상 이승만이랑 비등비등하거나 또 우세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선거가 치러졌다면은 패배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어쨌건 여기서 조봉암은 용기를 얻어. 뭐야? 너 이제 막 장관 그만두고 이제 막 처음 나왔는데 나한테 220만 표가 나왔어? 이래서 조봉암은 가능성을 봐. 뭔가 이제 좀 성공할 것 같다 해서 조봉암은 선거 이후에 비록 패배했지만 진보당을 결성합니다. 어쨌건 선거 결과를 좀 볼게요. 어찌됐건 여러분들 신익희의 사망으로 뭐 250만, 220만 표가 나왔지만 결국 대통령은 누가 됐죠? 이승만이 됐죠. 근데 아까 제가 계속 그랬죠.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자유당을 떠났다. 이미 민주당 쪽으로 사람들이 마음이 갔다. 그 증거가 뭐냐면 부통령 선거 누가 이겼게? 장면이 압도적으로 이겨.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의 마음이 떠나갔다는 거야. 뽑을 사람이 없으니까 표가 분산되다 보니까 대통령은 어거지로 이승만이 됐지만 어부지리로 됐지만 부통령에서만큼은 사람들이 자유당을 버리고 민주당 장면에게 표를 몰아준 거야. 장면이 이깁니다. 그래서 기묘한 정권이죠. 대통령은 자유당, 부통령은 민주당에서 나온 기묘한 선거 결과가 나오고 무소속 조봉암은 진보당을 결성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부터 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왜냐면 이승만과의 자유당 정권은 위기를 느껴. 법까지 바꾸면서 대통령 선거에 나오는 횟수 제한을 없애달라고 했던 건 그들은 나오기만 하면 이길 거라 생각을 했거든. 사람들은 우리 자유당을 뽑아줄 것이라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웬걸? 세 번째 선거 때 보니까 이미 국민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 이미 떠나가는 게 눈에 보인단 말이야. 국민들 마음이 떠나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다음 선거 때 지금이 어떻게 신익희의 사망으로 운빨로 이겼지만 이 다음 선거에서는 이길 가능성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이길 거를 장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승만과 자유당 정권은 극단적 방법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게 뭔지는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이번 시간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 지금 이승만 정부 배운다 그랬죠. 이제 우리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렇게 남한의 현대사 3명의 정권을 살펴볼 건데 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정권을 볼 때는 뭐랑 뭐로 나누어 봐야 된다? 정치와 경제로 나누어 봐야 한다.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뭘 봐야 한다? 그들이 독재를 위해 어떻게 법을 바꾸었는가? 개헌, 독재를 위한 개헌 볼 거고요. 그 독재에 맞서 싸우는 민주화 운동을 봐야 된다. 자, 일단 그 이승만 정부의 정치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대선과 총선을 구분해서 이런 내용 전개를 봤죠. 이거 시간 구분해야 돼, 얘들아. 자, 그 중에서 여러분들 1차 개헌. 1차 개헌은 언제? 전쟁 중에 부산에서 발췌 개헌이라고도 불리죠. 내용이 뭡니까? 대통령을 국회가 뽑는 간선제에서 뭐로 바꾸자? 국민들이 뽑는 직선제로 바꾸자. 이걸 했던 이유는 2대 총선에서 이승만을 뽑는 사람들이 국회에서 대거 떨어졌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뽑는 간선제하에서는 이길 수가 없다 판단해서 직선제로 바꾼 거고 그 결과 당선됩니다. 자, 당선되고 그 다음에 3대 총선에서는 이승만에 따르는 자유당이 승리를 거두었죠. 이걸 믿고서 다시 한번 법을 바꾸겠다. 2차 개헌. 이걸 뭐라 부른다고? 반올림 개헌. 4-4-5입. 4 아래로는 죽이고 5 위로는 올린다. 반올림 개헌이라고 불러요. 내용은 뭐였죠? 누구의 안에서? 초대 대통령 이승만의 안에서만큼은 중임 제한을 철폐해라.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 있는 횟수 제한을 없애달라 라고 했습니다. 어거지로 통과시켰어. 근데 이렇게 어거지로 통과시킨 다음에 3대 대선에 나왔더니 사람들의 마음이 떠나가. 못 살겠다 갈아보자. 너는 안 돼.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떠나가는데 신익희가 심장마비로 사망해서 운 좋게 당선됐죠. 하지만 부통령은 민주당에서 당선됐다. 이제 이승만 정권, 자유당 정권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행보를 보이는가를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